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월간 카이색, 이번에는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보안뉴스의 무려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뉴스의 부사장 맡고 있는 권준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보안 쪽 전문 기자로 활약해 왔고요. 올해 부사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더 상반기에 보안 사고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편하게 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이제 거의 끝이 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되게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많이 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이제 사건들, 이슈가 네. 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사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조금 대응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주로 이제 키워드별로 저희가 조금 몇 가지를 체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기사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월달 보안사고 브리핑을 한번 해보면, 키워드를 딥시크, 채용 피싱, 성심당, 구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마 요건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지난해 말에 아마 뉴스레터 플랫폼 스티비라는 해킹 사건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불편함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어떻게 사건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공급 플랫폼 같은 것들에 이제 해킹 공격이 당했을 경우에 회사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는 2차 그 수요자들,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큰 피해를 입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걸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아마 딥시크인 것 같아요. AI죠. 그렇죠. 예. AI 요게 어차피 우리한테 이제 오픈 AI, 챗 GPT에 이어서 큰 충격을 줬고, 중국이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거나라는 것들을 됐는데, 요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도 있었고, 딥시크를 대상으로 공격도 했고, 그 다음에 딥시크 어떤 키워드를 악용한 공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사이버 공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중국의 이제 딥시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신규 가입이 이제 어떤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결국 사이버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은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거나 여기에 서비스를 이렇게 마비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이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이슈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요즘에 채용 구직 구인난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사칭한 피싱 같은 것들 되게 많았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면은 저희가 이건 꼭 들어가고 싶은 선망하는 직업, 어떤 회사, 지금 거의 항상 그렇긴 한데, 요런 삼성전자 채용 피싱하고 또 이런 사이트들이 잇따라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되게, 그냥 채용 사이트하고 되게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이게 이제, 여기 좌측에 어떤 이 채용 피싱 같은 건데, 요것들이 딱 보면은 거의 그냥, 진짜 사이트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이슈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공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 가면 요즘에 또 성심당 되게 유명하잖아요. 대전엔 성심당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심당 어떤 피싱 사이트가 발견이 됐었고, 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해킹이 돼가지고, 워낙 젊은 층들은 또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킹이 돼서 조금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은 되게 유명한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각 분야별로 어떤 1위 기업에 대한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거기를 노리는 공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구글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구글 검색할 때. 네네네. 구글 검색이 워낙 뭐 잘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교회 교인들의 네. 어떤 정보들이 사실 교회는 많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내부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한다 보니까 막 교회 교인 명부라든가 어떤 파일 형태로 노출이 되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월에 그 내용들을 취재했는데 네. 정말 자세하게 어떤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럼 저희한테 이제 저희도 구글 쪽에다가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는 뭐 사실 AI가 또 보편화되면서 아마 그런 정보들이 또 노출되거나 또 유출되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에는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2월? 네. 네. 볼까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피싱 공격, 타깃형 피싱 공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치 어떤 공학적 이런 공격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할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는데 저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서방 쪽에 그거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뭐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또 파병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북한하고 적대적이고 좀 우크라이나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칠러 해킹 조직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노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2월에 이슈가 됐던 거는 아마 칠러 해킹 조직이 여러 조직이 전 세계 사이트를 해킹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아마 뭐 그런 것들은 가끔 이제 사실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거라든가 곳이라든가 그런 해커 조직은 또 이슬람 쪽. 그래서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 그 하마스 쪽 뭐, 전쟁하실 때도 결국은, 이스라엘 이슬람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나라 공격했던 사례들이 지난해 꽤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핵티비즘 성격의, 보안 공격들도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꼭 뭐 진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이드에서 약간 친러 조직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를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것들은 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이런 이슈를 많이 악용을 하는데 뭐 거래처 업무 메일 같은 것들을 위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말정산 우리 2월 달에는 또 연말정산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을 사칭해서 연말정산 그런 악성 메일들도 많았고 특히 뭐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악성 메일이 되게 많아서 이런 어떤 시기별의 어떤 이슈를 악용한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북한 오히려 공격들이 많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공공기관 사칭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의 공식 문서, 전자문서 같은 것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정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피해를 입을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 1월에 연장선상인데 뭐 CGV 같은 경우 채용 사칭 또 피싱 사이트도 발견됐고 그러니까 그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3월은 사이트가 또 눈에 띄네요. 네. 일단은 3월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미지는 이제 오라클이 해킹돼서 이 다크웹에 올라온 저희 그 해커들이 올라오는 그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넣어봤고요. 계속적으로 상반기 주요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거는 계속 나오지만 조금 어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많이 당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오라클은 또 대표적인 또 이런 DB라든가 뭐 IT 글로벌 IT 기업이잖아요. 또 의료 분야 쪽에 조금 더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의료 정보가 해킹됐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블랙 야크라고 좀 등산도 맞아요. 대표적인 블랙 야크가 이 100대 명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마케팅도 잘하고 했는데 이런 데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어떤 좀 대표적인 기업들, 카카오 엔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는 사실 되게
뭐 후에도 나오겠지만 음. 각 분야의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게 타겟이 되고 있고 이게 되게 국민들한테 오는 파급력 타격 뭐 뒤에 KT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금 심각한 상황이 왔다. 오히려 조금 더 국민들의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뭐 네이버, 카카오는 항상 어차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포털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는 아마 계속적으로 조금 더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 센터를 사칭한 또 피싱 사이트도 발견이 됐던 게 3월에 조금 더 이슈가 됐고요. 뭐 북한 공격은 계속 매월 아마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목적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공격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탈취하고 뭐 국방 분야 쪽에는 주요 데이터라든가 기술을 핵심 기술을 탈취도 하지만 결국은 가상 자산 쪽을 노리고 가상 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계좌라든가 이런 걸 노린 또 금전 탈취 목적의 공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물며 그걸 통해서 뭐 핵 개발 자금을 벌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3월에는 아마 가상자산 문서,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관심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링크 뭐 가상자산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서를 위장한 북한발 악성 링크가 배포가 됐고 결국은 이게 북한에서 주로 제작하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보통 공격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 북한 발이라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더 계속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명 증권사 또 사칭해서 요즘에는 뭐 사실 악성 링크 피싱 사이트도 있지만 앱을 또 많이 제작해서 그게 뭐 실제적으로 구글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진 않지만 뭐 링크를 통해서 악성 웹을 다운받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악성 웹을 통해서 뭐 이런 데는 유명 증권사 뭐 계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2차 피해, 금전 탈취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악성 앱이 설치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아예 장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연락처라든가 거기에 저장돼 있는 뭐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털린다고 보기 때문에 악성 앱이 딱 설치됐다 그러면 사실 정말 큰 피해가 입을 수 있어서 아예 이런 링크를 해서 악성 앱을 뭐 진짜 공식적으로 지금 구글에서도 뭐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어떤 링크로 와서 악성 앱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런 진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웹 같은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보면은 악성 앱들에 대한 유포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악성 앱 때문에 어떤 증권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잘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언론에 제보되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외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는 어떤지, 어디까지 피해가 나왔는지. 일단은 뭐 악성 웹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실제적으로 막 계좌 유출이 뭐 사고 났다 이런 것들이 뭐 실제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링크 계좌가 빠져나가고 이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PC 이제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악성을 받거나 거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3가지로 일단 줄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 딱 정면에 보이는 게 딱 되게 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사건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이슈, 사회적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어떤 사건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딥페이크 뭐 이런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향후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또 독일 법인, 해외 법인 해킹된 것도 또 이슈였고 계속 한국 AI가 이번에 AI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어떤 사이트 그거였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해킹을 해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출된 것들이 또 하나의 되게 큰
워낙 딥페이크 문제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려서 여러 가지 이제 음란물 형태로 제작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충격을 줬던 거고요. 저희가 해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이미지 생성 서비스 DB 클라우드가 사실 제대로 이제 워낙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로 많이 노출이 되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아무도 제대로 설정을 안 해놓고 맞아요. 그게 노출돼서 그거를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음란물 형태로 제작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그래서 직접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취재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 또 뭐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를 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서비스를 그때는 닫아놨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 어떤 하나의 좀 이슈가 되면 이거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갖춰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떤 보안에 기초한 설계, 그러니까 개발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가지 말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 장치들을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안의 가장 효과적인 설계는 어떤 건지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스타트업도 사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공격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C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대량 맞아요. 이메일, 네. 뭐 아까 1월도 그랬지만 이게 동보 메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네. 그 메일을 보낼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나 메일 보낼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메일이 대량으로 막 몇 천 개들이 막 같이 나간다면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인식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건 한번 넣어봤고요. 요거는 그러면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게 예전에 갖고 있는 DB가 이제 그것들을 삭제를 하고 그걸 업데이트를 해서 서버를 이제 삭제를 하고 네네.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예전 그 서버가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은 다 업데이트가 됐고 예전 서버는 삭제를 해서 아마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죠. 사실 보안 쪽을 대표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리가 조금 더 설정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사고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수도 휴먼 에러라고 볼 수도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휴먼 에러하고 어떤 시스템 장애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던 거고요. 요즘에 또 계속 하나 또 이렇게 스마트팜 많아지잖아요. 네네. 뭐 축사로하고 이 농진청 쪽도 좀 살짝 해킹이 돼서 많은 숫자는 맞아요. 아니었지만 요게 다크웹에도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워낙 이제 원격으로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농업 이런 분야도 되게 보안에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분야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SKT 유심 어떤 사태가 좀 벌어지기 전에 사실 요 GA 및 KS 한국고용정보인사시스템 해킹 사건도 사실 큰 사건이었거든요. GA 같은 경우에 보험 대리점 네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거라서 되게 많이 묻힌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전산 솔루션에서 이제 이런 보험사 관련한 이제 것들이 이제 해킹이 돼서 조금 문제가 됐고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건들이 워낙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큰 이슈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묻힌 감이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지 않을까? 좀 심각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관리자 계정에 자꾸 정보가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 어떤 인트라넷이나 관리자 계정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2차 인증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한 조금 더 중요성이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계속적으로 조금 더 관리가 되고 워낙 요즘엔 사건들이 많으니까 네. 네, 계속적으로 조금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좀 짚어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4월에 이제 SK 유심 해킹 사태가 사실 터졌는데 4월보다는 5월 쪽에 이제 많이 네, 또 맞아요. 확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4월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대망의 5월입니다. 네. 가장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정말 5월에는 정말 전 국민들이 네. 보안 사고로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불편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사실 SKT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유심을 고쳐야 된다. 네. 우리 유심에 있는 정보가 나갔다. 그래서 유심 자체는 많이 없는데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일반인들이 이거 나 빨리 교체하고 싶은데 막 대리점 맞아요. 가서 줄 서고 이러다 보면서 이게 심각성이 막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게 되고 야 이게 보안 사고 하나로 내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탈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사례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SKT가 그런 불편을 줄이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사실 사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네네.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잘 갖춰놓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이버 리질리언스, 사이버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국민들 뭐 대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대응도 하나의 어떤 매뉴얼을 갖춰서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어떤 이 사건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어떤 달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 사건이기도 하고 또 뭐 CISO 정말 보안 조직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안 투자가 정말 얼마나 돼야 되는지 뭐 지금 기존에 뭐 SKT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또 투자가 적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사실 뭐 다른 뭐 사실 통신사들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게 IT 예산의 5% 이상을 써라. 네. 그 정도가 보통 이게 정석인데 이제는 사실 5%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않을까. IT 분야에서 5%인데 이제는 보안이라는 게 IT를 넘어서는 사실 네. 어떤 큰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IT 예산의 몇 프로만 쓰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어떤 회사별의 어떤 그런 중요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보안의 10%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전체 예산의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 이거 했으면 됐지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회사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한번 이거를 시간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2주간의 이제 뭐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런 어떤 감지할 때 악성 코드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신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조금 더 혼선이 있었고 조금 더 빠르게 대응했었으면 그나마 조금 더 국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어떤 대표한테 보고하는 시점도 되게 조금 더 늦었고 예. 근데 이 보안 사고가 그냥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심각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조금 여러 가지 좀 뭐 문제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조금 더 정리해 본 저희도 시간이 됐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금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조금 계기가 돼서 네. 매뉴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요번에 뭐 최근에 막 명품 네. 디올 그다음에 뭐 주말에 막 또 나왔던 뉴스인데 아디다스 아디다스죠? 아디다스 이런 어떤 정말 어떤 명품 그다음에 국민들은 이런 데들은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딱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보안 사고에 대해서 조금 확 와닿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기업들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거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디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에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 우리 고객들한테도 다 정보가 저기가 유출 통지가 주말에 네네. 나갔고요. 아이디스도 아마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조금 더 정확한 아마 정보가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기업들, 명품,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좀 많았다. 각 분야별로 성심당도 얘기했고 그렇죠. 뭐 등산 쪽은 뭐 블랙아크도 블랙아크도 얘기했고 지금 언급되는 기업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근데 결국은 이제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고 났다고 그냥 뭐 CIS 자르고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공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감원, 키사 이런 계속 이런 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들은 이번 5월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삼성도 계속 뭐 이런 뭐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같은 취약점 같은 것도 악용해서 공격이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조금 대기업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좀 순환사였다. 올해 상반기는 정말 그렇게 좀 느낄 만한 조금 올해 상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주요 시사점으로는 이제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계속 늘어날 거다. 두 번째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지만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의 순환사다. 네. 그리고 뭐 북한 공격은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까도 잠깐 뭐 거래처 위장, 뭐 가상 문서 사칭, 그다음에 네이버 전자 문서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말 뭐 정말 정교하게 만드는 공격들의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다. 뭐 대응은 사실 시사점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요번 사건이 있었으니까 우리 기업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 보안 체계도 정비하고 진짜 CIS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보안 뉴스 행사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좀 더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나오셔서 같이 또 보안업계 콕하고 또 이런 SI 같은 데들이 같이 이제 보안 쪽으로 조금 더 턴키로 플랫폼 형태로 조금 더 좋은 제품들, 솔루션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일반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주요 보안 이슈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터졌다는 걸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았었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간 것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큰 피해였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어찌됐든 뭐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카이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